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난세영웅 전문가님 톡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 이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바로 촬영하시고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한 40분 동안 저희가 톡방에 이제 오픈을 해 놓는 상황인데 방송이 끝나면 바로 톡방에다가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시장 상황 좀 녹록지 않게 변동성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톡방에서 꾸준하게 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지난주 한 주 동안 수익을 좀 많이 내주셨는데요. 범양 건영으로 15% 넘게 그리고 히림으로도 7% 넘게 정원의 지수로도 15% 가까이 또 수익을 내셨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 들어가셔서 일단은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아마 톡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시가 베팅, 종가 베팅을 통해서 또 수익을 챙겨 가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일단 9시 개장하게 되면 전문가님께서도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또 주실 예정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또 함께 같이 또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략 잡아드리는 시간 또 마련을 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신 다음에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첫 번째 상승률 상위 종목 어떤 종목 올라왔는지 보겠습니다. 나노 CMS 올라와 있습니다. 마무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나노 CMS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8,600원으로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하루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22,000원에 출발했었고요. 일단은 잘 가면서 오전장에 바로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가장 고점인 28,000원대, 28,60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전자부품주인데요. 네, 나노 CMS 한번 첫 번째로 살펴봐 주실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이 지금 전에도 아마 이게 재료가 탔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램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코로나19에 바이러스 사멸 램프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슈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환자가 늘었다 해가지고 이게 어제도 한 8% 올랐었거든요. 어제 8% 오르고 오늘 이제 드디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오르는 거는 이런 어떤 사멸 램프뿐만이 아니라 에덴파크라는 회사하고 4억 규모의 마이크로 플라즈마 램프 공급 계약 소식이 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거 매출이 지금 계속 어떤 연결이 된다 이런 거를 이슈를 해가지고 어제 8% 오르고 오늘은 드디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나노 CMS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나노 CMS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피코그램 올라와 있습니다. 피코그램도 마감 상황 먼저 볼게요.
네, 오늘 역시 피코그램도 상한가 마무리를 가져갔습니다. 가전 관련주인데요. 오늘 43,300원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고 나온 상황이네요. 이어서 역시 하루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30,050원에 출발했었고요. 이 종목도 우상향하면서 오늘 가장 고점 일단 상한가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4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준 다음에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가전 관련주인데 피코그램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정관님?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무상증자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수기 막 소재 이런 사업도 하는데 네. 또 이제 원전 관련주도 계속 또 이렇게 테마로 묶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30%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마 6월 달에 그러니까 어제도 한 10% 올랐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도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무상증자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보시면은 뭐 2만 원 결국에 뭐 17,000원대 한 주가가 거의 뭐 4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전 고점이 38,800원, 요 날이 6월 16일 날인데 이때 고점에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아마 손절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의 뭐 4만 원대에서 지금 이 주가가 2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올린 거니까 이때 사신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보유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아마 어제 정도 전부 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시세 가는 종목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네.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본전만 오면 이제 파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오늘 이제 4만 원대 돌파했는데 과연 또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피코그램 일단 내일도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구먼 또 올라와 있네요. 일단 마감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42,800원 선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이어서 역시나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2,950원대에 출발했었고요. 일단은 오전장에 역시나 바로 또 상한가를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가장 고점인 42,000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섬유주고요. 일단은 시총 한 1,500억 원대 회사입니다. 연일 좀 상한가 가고 있는데 지난 좀 노터스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공고만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사실 참 저도 뭐 우리도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사실은 지금 5,000원에서 이제 2만 원까지 갔을 때 그때 네. 이제 거의 다 왔다라 이제 주가가 그때 이제 장대 음봉 해가지고 이제 쭉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원 갔다가 만 원까지 왔으면 거의 또 반토막이 난 건데 그거를 다시 올려가지고 거의 뭐 지금 4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당시에 이제 보면 무상증자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여성 의류를 만드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여성 의류 사업 자체가 뭐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테마주 성격, 뭐 세력들이 좀 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또 이런 종목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반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가면 더 갈 수도 있지만 무너지면 거의 반토막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서 이런 종목들을 아마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워낙 지금 뭐 점상으로 찍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뭡니까 그 갭이 없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갭을 메꾸고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과연 언제가 빠지는 시점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종목들을 사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계속 들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네.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종목이 공구먼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또 언제 또 변동성을 좀 가져갈지 좀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구문 한번 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도 올라와 있네요. 역시나 또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옥션도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은 29.81% 급등 가져갔고요. 만원 선 위로 올라와 줬네요. 1,800원으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역시 또 하루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 종목도 오늘 바로 또 상한가 행진을 했군요. 8,320원에서 바로 또 고점 찍어내면서 오늘 만원 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유통주고 시총 900억 원대 회사인데요. 아마 K옥션도 최근에 좀 올라와 준 모습을 나타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정관님?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이 권리하게 되면서 그나마 상한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분들은 그냥 무상증자 발표한 기업들은 무조건 사고 본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음. 이 회사가 이제 뭐 최근에는 무상증자를 올랐지만 과거에도 이제 과거라 봐야 뭐 한 3개월 전에 올랐을 때는 뭘 올랐냐면 이 회사가 이제 미술품을 중개하는 회사거든요. 맞아요. 경매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최근에 다시 또 NFT가 심심치 않게 이제 뉴스에 나오거든요. 네네. 그 라인 넥스트라는 회사하고 이 NFT 기반의 어떤 미술품 유통하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NFT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네. 또 이번에는 또 그런 게 사그라들면서 또 무상증자 또 이런 200% 함으로써 지금 계속 또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이런 종목들이 또 어떤 뭐 무상증자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금 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어떤 거 불확실할 때는 이런 테마주들 또 이제 우선주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최근에는 이제 우선주는 오른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아마 네, 우선주도 또 언젠가는 또 테마가 또 돌기 때문에 언제 또 올라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K옥션은 이런 어떤 경매 관련주인데 그거보다는 일단 그 무상증자 이런 이슈를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옥션도 일단 무상증자 관련해서 또 오름세를 가져간 상황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입니다. 모아 데이터도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역시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9.70% 급등 가져갔고요. 19,650원 선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하루 분위기 보겠습니다. 네, 오늘 14,400원에 출발했었고 큰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장 지나면서 바로 또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고점에서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시총 한 1,000억 원대 회사를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모아 데이터도 봐주실까요? 이 회사가 이제 6월 24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ICT 시스템 사업을 한다 뭐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가 공모한 게 3월이거든요.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신규 공모주들이 또 테마하면서 오르고 있는데 네. 이 종목도 결국에 뭐 특별한 건 없이 오늘도 제가 오르는 거 봐서는 이런 거 외에 또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500%. 그래서 아마 또 무상증자 관련주 신규 상장되어 가지고 이런 테마를 웃기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뭐 어제는 아마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어제는 거의 뭐 오르다가 4%대까지 오르지는 못했는데 네. 오늘은 무상증자 관련 있어야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 종목이 모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까지 체크 마쳤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뉴보텍입니다. 뉴보텍도 일단 마무리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역시 29.65% 급등세 가져갔습니다. 1,22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고요. 하루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 종목 동전주였네요. 941원에서 오늘 바로 또 역시나 급상승 가져가면서 1,000원 선 위로 올라와 줬고요. 뉴보텍은 건자재주입니다. 시총 400억 원대로 크지는 않은데 한번 뉴보텍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건자재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휘팅 관련, 배관 관련 그런 그 만드는 회사인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배관 관련하면서 또 물 관리할 때마다 또 수처리 관련해서도 이 뉴보텍이 지금 대표주인데 또 이번에는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자까지 묶이면서 올랐는데 네. 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물 처리서부터 뭐 여러 가지 배관 뭐 이런 배관이라는 건 이 회사가 아마 조선 쪽에 납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배관 관련인데 상하수도관 그리고 이게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차피 재건하려면 이런 어떤 가스관이라든가 뭐 상하수도 여러 가지 뭐 이런 강간류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를 사실 만들기 나름이죠. 가지고 일단 유보텍이 오늘 어제 상한가 오늘도 어제는 상한가 아니었구나. 네, 어제는 오히려 빠졌었네요. 어제는 마이너스 4%인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뉴보텍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일곱 번째입니다. 네, 일곱 번째는 IT 아이즈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ITI즈는 28.30% 급등 가져갔고요. 11,650원으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IT 서비스 주입니다. 시총 600억 원대 회사고요. 이 종목도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사실 이 회사는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네. 기업이에요. 다들 모르실 텐데 이 회사는 이제 여기 그 설명을 보면은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 그건 이제 금융권하고 연결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ICT 사업을 한 회사인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이 종목도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낙폭 가대주 이렇게 얘기하면서는 올랐는데 주가가 보면 이 종목도 거의 2만 원대에서 7,900원대 3분의 1 정도 된 상태로 봐서는 계속 거의 뭐 3개월 만에 낙폭이 3분의 1 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워낙 낙폭이 컸다. 보통 이제 2분의 1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3분의 1이 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낙폭이 가대됐다. 그래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늘 28%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아마 낙폭 가대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TI즈까지 점검 맞춰봤고요. 계속해서 8번째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무리부터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드리도록 하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24.87% 급등 가져갔고요. 12만 2,5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분위기 보시죠. 네, 오늘 시초가 98,100원에 출발했었고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면서 장중에 12만 4천 원 선까지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12만 2,500원으로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많이들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종목이 거의 뭐 오늘처럼 25% 오른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이런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작년 11월에 9% 오르고서 오늘 처음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만큼 작년 11월에 9% 뜬 게 거의 최고치인데 오늘 뭐 25%는 거의 상한가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만큼 이런 백신에 대한 뭐 미력도 있겠지만 워낙 많이 빠졌어요. 거의 뭐 이 종목도 3분의 1 된 수준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25% 올랐는데 아마 내일까지도 이어질지는 저도 자신을 못하겠어요. 워낙 네.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코로나 이슈가 오늘 또 많이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하면 또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형주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랜만에 또 강한 상승을 좀 나타내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9번째 보겠습니다. 오상자이엘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상자이엘은 24.30% 올랐고요. 6,19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하는데 이 종목도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이 회사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보다는 이런 농업 바이오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뭐 네. 랩이라든가 이런 건 회사인데 사실 뭐 오늘 이슈 자체는 계열사의 어떤 오상 헬스케어가 있는데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이런 뉴스를 해가지고 오늘 오른 종목이 오상 자이엘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슈는 없고 네. 자회사가 지금 두창 관련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네. 그 뉴스 하나입니다. 네. 네, 자회사와 또 관련해서 오름세 나타냈고요. 10번째 보겠습니다. 네, 프롬바이오입니다. 프롬바이오도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43% 상승 가져갔고요. 7,780원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이 종목도 일단은 시총 한 1,100억 원대 회사인데 어떤 또 이슈가 있었을까요? 이 회사는 이제 어떤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이 이제 노바렉스 뭐 이런 어떤 코스맥스 바이오, 콜마 비엔에이치의 어떤 전문 생산 업체를 통해서 외주 생산하고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오른 거는 어떤 뭐 낙폭 가대 이런 거로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특별한 뭐 이슈는 없던 것 같고요. 아마 네. 낙폭 가대에 따른 어떤 세력이 좀 붙어서 오늘 좀 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프롬바이오 만나봤고요. 11번째 보겠습니다. PCL입니다. PCL도 일단은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18.13% 가져갔고요. 상승 가져갔고요. 18,900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주로 오늘 한 18%대 상승을 가져가는데 어떤 또 이슈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이제 어제는 NH 클라우드의 60억 규모의 국책 사업에 맞아요. 참여했다라 가지고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오르는 이유가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가지고 진단 키트를 개발 완료 단계다라 가지고 오늘 이 종목이 이제 올랐는데 이 종목은 이제 주요 한기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거 봐서는 이런 또 어떤 기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러게요. 이 지금 차트 보니까 어제 오늘 좀 윗골이 달렸거든요. 이런 모습이 또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PCL 종목은 좀 근데 이제 주요 한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려야 되는데 아마 풀리면 좀 더 한 번 더 워낙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이 거의 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4,000원이니까 이 종목 거의 뭐 3분의 1이라서 거의 3분의 1 그럼 한 30%, 그렇죠. 70%가 빠진 상태에서 네. 오른 거기 때문에 낙폭 가대로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PCL까지 체크 맞춰봤습니다. 계속해서 12번째 보겠습니다. 네, TKG 애강 살펴보도록 하시죠.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17.59% 상승 나타냈습니다. 1,805원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건자재주고요. 시총 900억 원대 회사인데 이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배관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수처리 뭐 이런 걸 또 정산, 그러니까 과거 이름이 정산애강이에요. 이제 폐수 관련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수처리 이래 가지고 뭡니까 간지를 받았던 종목인데 역시 이제 상하수도 간 사업 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팅 관련해 가지고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종가 베팅 때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종가에서 하면 요새는 뭐 마이너스니까 저는 이제 전략을 바꿔서 시간에서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사라고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제가 종목을 3개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 종목이 뭐냐면은 두 종목이다. TH 예강하고 현우산업. 아마 현우산업도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러한 종목들에서 이제 고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좀 셌던 종목들이 내일도 셀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실패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제 이거를 또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도 3시부터는 바쁘죠. 왜냐하면 이제 종가 베팅할 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종가에 사서 워낙 주가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일단 시간에서 좀 빠지기를 기다렸다. 그때 사서 하면 물론 이제 그 전략도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어떤 우리가 뭐 우량 대형주 레포트 뭐 올리는 것들도 뭐 10몇 프로 빠지는데 지금은 단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물론 이제 오늘 올라가지고 막 내일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우리가 뭐 우량주라든가 이런 거 좀 어떤 저평가된 종목을 사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종목들도 거의 뭐 20-30%다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장기적으로 묻어두기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는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가 주고 뭐 그래 동전주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흐름상. 그래서 TKG 애강 과거의 정산 애강인데 한번 내일 과연 오를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TKG 애강 또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13번째 보겠습니다. 모비릭스 올라와 있습니다. 모비릭스도 일단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16.99% 상승 가져갔습니다. 12,050원으로 마무리하고 나온 상황인데요. 게임주입니다. 시총 1,100억 원대 회사인데 이 종목도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전문가님?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용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워낙 뭐 2만 원대에서 만 원이니까 거의 뭐 절반 반토막이 된 그렇군요. 종목이죠. 특별한 없고요. 특별한 건 없고 오늘 보면 이제 낙폭 가대주들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낙폭 가대 종목들은 이제 고리 깊으면 산도 깊다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도 뭐 RSI 보시면 거의 바닥에서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시점은 됐는데 오늘 지금 기준선에서 걸렸거든요. 아마 기준선이 오늘 거의 이제 윗골이 달리고 지금 빠졌는데 기준선이 12,55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12,700원 찍고 밀렸는데 아마 내일 만약에 이런 기준선을 돌파하면은 뭐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일 주춤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하기엔 좀 힘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 모비릭스가 되겠습니다.
네, 13번째 만나봤고요. 14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젠텍 올라와 있습니다. 수젠텍도 일단 마무리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16.98% 상승 가져갔고요. 15,5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주네요. 오늘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원숭이 두창, 코로나,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이제 실적 예한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세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테마주가 아닌 한미약품 그래도 어떤 실적 예하는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로 봐서는 그런 종목이 수익률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종목보다는 이런 테마주가 훨씬 더 수익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4번째 만나보셨고요. 마지막 15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앞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마감 상황 보도록 하시죠. 네, 앞타바이오는 16.61% 상승 가져갔습니다. 15,8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시총 8,600억 원대 회사인데요.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예,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보면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한 10몇 프로 오른 상태에서 네. 계속 뭐 우리 그 기억에 잊혀졌는데 오늘 이제 한 15%, 16% 오르면서 지금 오늘 상승세 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주가 거의 뭐 반토막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런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16% 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뭐 바이오든 뭐 제약이든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뭐 2차 전지주든 간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함에 있어서도 어쩌고 테마가 살아있다는 거는 주식시장이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진짜 대책이 없지만 그래도 한쪽에서 뭐 조금이나마 그런 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상승률 15위까지 해서 일단은 일부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타바이오까지 오늘 난세용의 투자 노트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님 톡방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톡방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이제 촬영 어플 켜신 다음에 바로 촬영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용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부터 이제 개장한 후에 바로 또 호흡을 맞춰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이제 바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시초가 베팅과 종가 베팅 위주로 현재 최근에 좀 단기 매매 위주로 좀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 받아가시고 수익률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내 종목 좀 진단이 필요하다라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차례대로 하나씩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도 몇 종목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나눠주시고 한번 내 종목 진단 받아보시고 내일장 전문가님께서 또 주시는 종목 신호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더불어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이동해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오늘 일단은 톡방에 올라온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6,280원이고요. 비중은 3.2% 갖고 계십니다. 마감 상황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9% 상승 가져갔고요. 5,85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하루 분위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5,730원대에 출발했었고요. 일단은 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네요. 그래도 오늘 2%대 상승을 가져가면서 5,800원 선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 비중은 많지 않은데 일단은 매수가가 6,000원대 위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봐주실까요, 정관님? 네,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제 수준을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 리스크거든요.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문제인데 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에서 지금 수주한 배수가 25척이에요. 그 규모로 약 한 50억 불 되거든요. 50억 불의 규모가 이제 꽤 큰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러한 수주 때문에 주가가 올랐지만 이런 또 리스크 때문에 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과연 러시아에서 이런 수주한 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뭐 러시아가 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러면 또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발주한 회사들하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어떤 거 협상을 해서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물론 주가는 이제 계속 오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뭔가 삐끗하게 되면 주가가 또 한 번에 또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어떤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긴장감이 도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잘 극복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신 가격 6,280원이니까 지금 약간 한 5% 정도 마이너스 된 상태지만 네. 그런 어떤 러시아 관련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삼성중공업도 뭐 6,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수주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러시아 관련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6,000원대 이상을 좀 바라봐도 좋을 만한 주가다라고 확인을 해 주셨으니까 삼성중공업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정화금 살펴보도록 하시죠. 매수가 19,658원이고요. 비중은 10.6%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6.62% 오름세 나타냈고요. 16,900원 종가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역시나 오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정화금도 오늘 시초가 15,850원에 출발했었고요. 장중에 17,000원 선까지 잠시 올라와 준 모습도 나타냈었습니다. 일단은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17,000원 눈앞에서 마감이 됐네요. 16,900원으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 사신 분이 또 같이 좀 들어가신 종목 중에 하나인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19,000원대 들어가셨는데 이 종목은 비중이 10% 넘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원료 시약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3월달에 이 종목이 한번 또 오른 적이 있는데 이때 뭐 올랐냐면 이제 요오드 관련주가 이제 부각이 돼서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원전 화재 소식해가지고 이제 그거 같은 혜택 이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6%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원전으로 묶이면서 이제 오를 수가 있는 그런 그 종목인데 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작년에 3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니까 어느 정도 아마 낙폭 가대주로 가지는 올랐는데 이분이 간 가격이 지금 거의 2만 원대거든요. 2만 원대까지는 좀 오르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10% 이상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0%면 한 18,000원 정도 갔으면 충분히 2만 원도 내일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16,900원에 2만 원이면 3,100원이면 내일 20% 이상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 네. 아마 그 가격까지 오르기엔 좀 이런 어떤 재료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이 회사는 이제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백신 1,000만회 부분에 어떤 성금의 추진 소식이 있었는데 SK 케미칼하고 대정화금이 어떤 그 회사 그 뭡니까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뭐 SK 케미칼 대정 이런 또 설립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르고 또 SK 케미칼도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연속 선상에서 오른 것 같아요. 뭐 낙폭 가대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건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20% 올랐는데 과연 내일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느냐 해서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흐름에 따라서 대정화금 주가도 아마 내일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더불어서 이제 대정화금 좀 잘 같이 흐름을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지금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시죠. 넥스틴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56,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20%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일단은 마감 상황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넥스티는 오늘 1.88% 상승 가져갔습니다. 54,300원으로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고요. 역시나 하루 분위기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넥스티는 53,300원대 출발했었고 이 종목도 상승을 가져가면서 55,100원 선까지 갔다가 일단은 1% 상승으로 좀 그치게 되면서 54,300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조금씩 올라오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중은 좀 20% 정도 담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네, 넥스틴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높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반도체 소자 공정에서 어떤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년에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올해는 거의 2배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221억인데 올해 490억으로 예상이 돼서 이 주가 자체가 좀 높은 주가죠. 원래 이 종목이 막 7, 8만 원 하던 주가예요. 그러다가 49,000원까지 내렸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죠. 네네. 뭐 반토막은 아니고 3분의 1 빠졌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을 좀 했어요. 1.8%인데 이분이 산 가격이 56,000원이니까 이 56,000원대 보시면 이제 박스권에 여기 굉장히 모여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선행 스팬 2의 하단이 약 한 57,200~300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 가격이 되면은 충분히 탄력 받아가지고 6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주가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산 가격이 56,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만 탈피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가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워낙 실적이 올해 좋아지는 거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2분기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고서 일단 실적이 예상대로 나온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슈팅도 가능한 이런 종목으로 넥스티는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이 일단은 좋게 나올 경우에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을 가져갈 여력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넥스티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펄어비스 게임주가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가 52,900원을 일단 진입을 하셨고 비중이 29% 갖고 계십니다. 마감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펄어비스도 오늘 그래도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2.77% 상승 보여주면서 51,900원 선 마무리가 됐고요. 역시나 하루 분위기 바로 보겠습니다. 5,500원씩까지 출발했었습니다. 장중에 52,200원 선까지 갔다가 일단은 상승을 조금 줄여가면서 51,900원으로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네요. 비중은 조금 되십니다. 30% 가까이 되시는 상황인데 52,900원에 들어가셨고요. 일단은 게임주들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그중에 또 어떻게 보세요? 네, 펄어비스가 이제 작년에 올해 3월만 해도 11만 원대 하던 주식이 지금 네. 이제 47,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주들은 어차피 신작에 대한 어떤 순위, 과거의 게임의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리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어제는 이제 외국인하고 오늘 외국인이 사면서 오늘은 이제 투신하고 영유까지 순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럼 이제 과연 외국인하고 외국인이 돌아섰고 투신하고 영기도 오늘 돌아섰는데 과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펄어비스는 안타깝지만 지금 보면은 국내 지금 게임 근황에 랭킹 7위에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1위가 지금 NC소프트의 리니지 M, 2위가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3위가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그다음에 4위가 NC소프트의 리니지 W, 5위도 리니지 2M NC소프트,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의 우마 무스메가 6위, 7위가 위메디의 미르 M이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지금 NC소프트가 거의 7위까지 세 개의 게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NC소프트가 좀씩 이제 이렇게 그러네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펄어비스는 뭐 검은 사막이어가지고 아직도 랭킹 7위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관들도 이제 보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게임 업종에 분명히 포트폴리오 포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실적도 중요하지만 또 낙폭 가대주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자체에서 그러면 이제 게임즈 내에서도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어떤 종목을 좀 줄이고 또 낙폭 가되는 건 늘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펄어비스가 그런 맥락에 가지고 기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펄어비스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네가 만든 어떤 게임이 순위에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의 상승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산 가격 52,900원은 충분히 갈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로 봐서는 아직은 펄어비스의 어떤 뭡니까 그런 게임 자체가 과연 인기가 있어서 랭킹에 드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겠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은 펄어비스 관련 게임들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관련 뉴스들, 게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 정도만 짧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대한제당입니다. 매수가 4,780원이고 비중은 20% 담고 계십니다. 마감 상황 보도록 하시죠. 2.37% 올랐고요. 오늘 3,245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가끔 가다가 좀 테마를 받는 성격이 있는데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종목 그 수급을 보니까 투신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에 좀 한번 슈팅도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인데 워낙 이 종목 이게 잘못 봤네요. 잠깐만요. 네. 제가 대한제강을 봤네. 죄송합니다. 대한제강입니다. 네. 이 종목이 워낙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지금 뭐 반토막이 된 종목인데 지금 결국에는 이 종목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이제 식량 관련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설탕 사료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무너졌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언제 오를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봐야 되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제당 이분이 매수가가 4,780원인데 그 가격까지는 몰라도 아마 3,75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아마 판단하셔가지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비중이 20%거든요. 네, 네. 그러면 10% 정도 투자를 하면 단가가 낮아지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상은 지금 모르겠어요. 워낙 앞에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판단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가지고 이런 식량 관련지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테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시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제당까지 저희 상담 마쳐봤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 나눠드리고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난세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톡방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쪽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 이제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촬영하시고 작게 뜨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 이제 방송이 끝나면 톡방에 다가 바로 비밀번호를 이제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전화 오시거나 다른 지인분들 통해서 난세용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저희가 방송 중에만 오로지 톡방에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방송 때나 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내일부터 전문가님과 또 같이 7월장 흐름을 좀 같이 좀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님 지난 한 주 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주셨습니다. 두 종목으로 일단 30%가 일단 넘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많은 종목 들어가셔서 수익을 좀 꾸준하게 올려주신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 좀 녹록지 않은데도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또 수익을 계속해서 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좀 이런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바쁘신 직장인분들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시가 베팅, 종가 베팅 위주로 또 전문가님께서 최근 들어 단기 매매 위주 좀 봐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얻어가시고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